오히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거 좀 심상치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한국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선진국 반열로 올라타고 있는 이 대전환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계속적으로 하나 둘씩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하는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쇼 아닌가, 내지는 야 이거 또 이러다 말 거야. 네. 왜냐?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큰 기대감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 정부도 정책적으로 뭐 한다고 하고 뭐 기업들도 뭐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지 않은, 안 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이 정책만 나온다고 해서 해소될 만한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지금 이해관계들을 풀어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 움직임을 굉장히 기다려왔고 너무나 기회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 더 우리가 가야 할 필연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아쉽더라고요. 자,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선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정책이 나온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그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살짝 야 이거 맨날 꼴찌한다, 공부 막 기대를 못한다 라는 얘기를 살짝 예시로 들려드렸는데 이게 우리의 공부 못해요 괜찮아요 원래 그랬어요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원래 얘도 잘 못했는데 얘가 갑자기 과외 선생님이 붙으면서 성적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그 과외 선생님 받고 싶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애 괜찮은데 하면서 괜히 비교가 되거든요. 얘는 원래 얘랑 같이 놀던 친구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성적을 급격히 높였습니까? 보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따라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딱 근접해 있는 일본이 바로 작년에 그러한 정책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체질이 개선되고 일본 증시에 또 신고가 랠리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게 사실상 원망스럽죠. 아니 지금 옆 동네 일본 봐라. 쟤네 잃어버린 20년 좀 탈피하고 올라간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증시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것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하면서 사실 목소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도 사실 총선을 앞두고 이를 아예 또 배제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고, 사실 바로 옆 동네에서 그렇게 성적이 급격히 올라온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걸 좀 참고하면서 좀 가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을 하며 목표가 기업 스스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목표로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전체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 발표에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아쉽다라고 실망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 이거를 더 강제적으로 의무화해야지. 지금 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던 학생들을 공부를 하게 만들려면 강제로 어디 독서실에다 가다 놓던가 선생님 붙여두든가 해야지. 이걸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어쩌냐. 공부 안 하던 학생 어떻게 하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실망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만 바라보면은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물론 이게 좀 더 진짜 잘 진행이 되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더 이 움직임을 활발하게 나오려면 당근과 채찍이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당근은 세금을 좀 감면해준다라든지 채찍은 일본처럼 너네 이거 안 하면 상폐시킬 거야 라고 이제 좀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그래도 방향성 좀 잡아놨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옆 동네 일본이 어땠느냐 보시면 부양책 효과를 정말 제대로 봤어요. 이게 2023년 1월부터 가장 최근까지 흐름 1년간의 일본 증시 상승 흐름인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강한 우상향 랠리를 보여주며 신고가를 계속 뚫어주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이 정책 하나만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분명 촉매제가 된 건 전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옆 동네 일본이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다시피 우리나라도 그거를 정책적으로 하나둘씩 구체화하면서 좀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솔직히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의 최근까지 주주 환원 움직임이 어땠느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배당 성향이 가장 낮았어요. 미국은 배당 성향이 거의 40~50%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20%가 안 돼요. 심지어 주주 환원율을 비교한 거예요. 주주 환원율은 뭐냐면 배당이랑 자사주를 매입한 거를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막 투자금도 받고 해가지고 기업이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이 돈을 주주들에게 얼마나 나눠주느냐 그 비율인 거거든요.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29%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중국보다 낫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심각한 거죠. 신흥보다 낫고. 네. 신흥국 평균보다도 낮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중국 기업이 왜 투자하냐 그거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낮다. 심지어 미국은 92%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니까 예전부터 저도 이제 주식투자 공부할 때부터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한국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다. 미국에 해야 되는 거다. 라는 말이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미국은 주주에게 계속 돈을 버는 만큼 돌려주거든요. 배당해주고 자사주 소각하면서 주주가치 높여주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29%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어떻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믿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완전 만년 꼴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성 자체가 너네 돈 벌었으면 주주들에게 좀 나눠줘라. 그래야 주주들도 너네 기업을 믿고 더 투자를 할 거 아니냐.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왜 너네는 돈을 벌어서 너네 걸로만 먹고 땡하냐. 오히려 심지어 이 주주들을 뒤통수 치기나 하고 액면 분할하고 자사주 막 상장시키고 왜 이러고 있냐. 이거 문제다. 이거 개선해라. 라고 지금 정책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제가 올해부터 사실 이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기업들이 하나둘씩 참여할 만한 기업들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기업들은 이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더라고요. 언제부터? 2022년부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얼마나 소각을 했느냐 건수와 금액을 나타낸 자료인데 자, 이 건수를 봤을 때 과거 이전까지는 그냥 뭐 들락날락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2022년 정확히 말부터 이 자사주 소각 건수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도 그 증가세는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동조한 기업들이 더 나오면서 이게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일시적인 거다. 저 PBR 주식 이거 테마주다. 단기적으로 끝물이다. 지금 괜히 지금 따라 샀다가 또 왕창 물린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요. 이제 시작이고 이제야 비로소 한국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선진국 반열로 올라타고 있는 이 대전환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해소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부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기업들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고 정부가 그 움직임에 불을 한 차례 지펴준 거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불은 이미 지펴져 있었는데 거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런 움직임을 누가 또 반기고 환영하고 한국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느냐? 외국인이 사고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어마무시하게 쓸어 담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많이 팔고 있거든요. 팔고 뭐 사고 있냐?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코인 다 올라가고 있는 거 사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것. 이게 좀 심상치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만한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그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올해부터 굉장히 강한 매수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정부의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 발표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외국인들은 그런 움직임을 반기고 있고 한국 주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서서 봤던 통화 정책적인 변화, 그 다음에 수출의 증가, 반도체의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더 살까 아니면 팔까? 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더 사지 않을까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서 꼭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거의 잘 안 하긴 하는데 네.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그 목적성 자체가 뭐였냐면 되게 누가 보면 에이 너무 포부가 큰 거 아니야? 너 주제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주식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냥 뭔가 나누는 게 좋고 무엇보다 막 경제적으로 내가 가난한 게 너무 싫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가지고 주식 투자 공부하고 하고 한 건데 이거를 단순히 나만 하는 게 중요한 건가? 제가 분명 이 처음에 입문할 때부터 막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분명 투자대가들이 투자를 잘 했던 노하우들을 딱 습득하고 한국 주식에 입혀봤는데 네. 안 먹히는 거예요. 네. 왜 안 먹히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체질부터가 망가져 있다. 주식 투자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야말로 버는 놈이 있으면 잃는 놈이 있고 너가 잃어야 내가 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내가 더 너보다는 빨리 싸게 사는 관점으로만 이제 막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단타하시고 작전주 매매하시고 테마주 매매하시고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하시는 매매 장터가 된 거죠. 거의 이제 투기 판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속상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좀 미국 주식 시장이나 다른 글로벌 증시 시장을 봤을 때 네. 주식 투자는 절대 제로섬 게임이 아닌데 이거는 자본 시장이자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한 투자 처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요 이제 이미지를 제가 또 가져와 봤는데 이 출처가 참고로 제가 또 존경하는 김광석 교수님 경일남에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경제의 3대 주체가 크게 정부와 가계,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뭐냐?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 사람을 고용하죠. 그러면 또 노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벌면 정부에게 세금을 내죠. 그리고 그 정부는 개인들에게 또 공공재를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초수급제도 주면서 이제 개인들을 또 배불리해주는 상황들을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제가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식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주주가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기업은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기업일수록. 배당을 준다는 게 뭐냐? 내 투자금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계속 부가적인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이자를 주듯이. 근데 이게 왜 제로섬 게임이지? 내가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그 투자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면 버는 만큼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돈을 버는 만큼 주가가 분명 우상향할 텐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도 받고 주가에 대한 수익률도 얻어가면서 돈을 버는 구조고 기업들은 또 그 주주가 더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벌고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또 벌면 벌수록 국가는 세금을 받아서 경제가 살고 이게 삼박자가 고루다 갖춰지면서 경제 선순환과 함께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주식 투자를 제로섬 게임이라 하는가? 구조적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주주 환원에 대한 율 자체가 3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런 기업들이 전체로 봤을 때 3분의 1도 안 되는데 내가 뭘 바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더라도 실망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고 오히려 배신감 들고 신뢰를 못하고 끊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고착화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된 건데 근데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언젠가는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결국 선진국으로 가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길로 가려면 결국에는 끊어내고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기업이 먼저 시작을 했다. 이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가 거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개인은 팔고 있죠. 그쵸.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지면서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려면 우리 투자자들 역시 이제는 이 생각에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여기 한 가지만 딱 반박 짧게 하면 대한민국이 모두 부자가 되기 너무 좋은 카피지만 예, 금융 선진국이란 미국이잖아요. 예. 미국도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었는데 부자라는 게 모두가 되는 게 됐으면 좋겠지만 이거 뭐 꿈이자 희망이니까요. 네, 가능은 하지 않은 영역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미국 국민들 100%가 다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주식 투자를 가장 좋아하는 큰 이유가 세상을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인 순환으로 인해 다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주식 투자야말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할 건데 그런 인식들이 하나둘씩 저라는 또 어찌 보면 사실 크지 않은 또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뭐 내 주제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작은 나비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날개짓 하면 뭐 누군가는 네네. 그 나비 효과를 토대로 조금씩 인식이 개선되고 이게 좀 더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 반열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취지로 오늘 이 얘기는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또 큰 채널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왔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앞으로 이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업들도 성장을 하게 되고 기업들이 성장을 할수록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득도 증가하면서 자산이 증가하고 또 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높아지며 그 투자금이 또 기업 쪽으로 향해 간다면 계속 좋은 선순환 구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저피별 주식 너무 일시적, 단기적, 테마적 이런 측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분명 가야 할 길에 전환점에 서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주식의 우상향과 더불어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탄탄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좀 나와주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